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오늘 구수령 문제 1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그림을 보고 그림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해서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그림이 나와 있네요. 대가족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보면 엄마, 아빠하고 자녀까지 해서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질문을 듣고 대답해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어떤 가족 형태입니까? 그림에 나오는 가족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해서 첫 번째는 어떤 가족 형태인지 질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족 형태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하고 있네요. 자, 그림은 대가족입니다. 또는 그림은 대가족이에요, 입니다, 이에요. 편한 대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가족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여러 세대가 한 집에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가 깊은 편입니다. 또한 어른들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른들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그림은 대가족입니다.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족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되겠는데요. 자, 대가족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와 부모님과 자녀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자, 이런 대가족은 3대가 한 집에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가 깊은 편입니다 했는데요.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 자녀들이 관계가 깊다는 얘기죠. 서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친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또한 어른들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어떤 가족 형태입니까? 그림에 나오는 가족의 특징을 말해 보세요. 아까 가족 형태 핵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림은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떠나 분가해서 부부만 살게 됩니다. 최근에 핵가족이 증가했는데 핵가족의 경우 부부가 집안일을 분담하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 줍니다. 또한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자, 이 그림의 가족은 핵가족이에요. 핵가족은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부부와 미혼, 결혼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게 핵가족이고요. 핵가족의 특징을 보면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을 떠나서 따로 살아요. 분가하다. 집을 나가서 결혼해서 따로 살다. 분가해서 누구만 살아요? 부부만 살게 되고 이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함께 사는 거죠. 최근에는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가족, 대가족이 많았지만 현재 요즘은 핵가족이 많고요. 핵가족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요. 조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부부가 함께 살기 때문에 부부가 집안일을 분담하다,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하다 할 때 일하다. 자, 분담하고 또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개인 생활이 존중이 되고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부부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이야기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땡땡 씨는 어떤 가족 형태를 선호합니까? 왜 그런 가족 형태를 선호합니까? 자, 여러분이 선호하는 가족 형태를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선호하다는 더 좋아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더 좋아하는 가족 형태, 대가족, 핵가족 중에서 어떤 가족 형태를 선호하는지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대가족보다 핵가족을 선호합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동등한 입장에서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고 집안일도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존중받으며 살고 싶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가족을 선호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핵가족을 선호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하는 거죠. 자, 핵가족의 경우는 이제 남편과 제가 동등한 입장, 평등한, 같은 입장, 평등한 입장, 같은 입장에서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할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고, 집안일도 나누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집안일도 분담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또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고 남편과 아내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또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좋아하는 것들을 주말에 남편하고 함께 여유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핵가족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여러분이 대가족을 선호한다면 왜 그런지, 핵가족을 선호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4번,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자, 대기오염, 공기가 더러워지는 거죠. 환경오염 중에서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공장들이 생겼고 공장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대신에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가 맑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소각할 때 대기오염이 발생하므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공장들이 생겼다. 공장에서 뭐가 발생한다? 매연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같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죠. 자,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 정부에서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대신에 어떤 걸 개발해야 돼요?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해서 뭐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가 맑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쵸? 그래서 나무가
공기가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가 맑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자전거를 타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한 사람이 하나의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게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쓰레기를 소각할 때 소각하다는 불에 태우다 그 말이거든요. 자, 쓰레기를 소각할 때 대기오염이 발생하므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재활용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일회용품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얘기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각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우리는 생활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며 쓰레기를 피해 다녀야 해서 불편해질 겁니다. 이처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킬 때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과 질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자, 법과 질서를 왜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또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내가 손해를 보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 피해자가 될까 봐서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를 피해 다녀야 돼서 어떻다? 불편해질 거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말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도록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술형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